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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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후 진료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강좌 하나 진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마다는 한의학적 개념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위열증, 위장에 열이 쌓인 증상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점심때가 지금 좀 지나긴 했지만 음식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치킨이랑 맥주예요. 좋아하시나요? 네. 좀 자주 드시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요새는. 자, 요 불닭볶음면이라고 이거 되게 매운 라면 하나 있거든요. 혹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네, 제가 좋아하는데. 특히 젊은 분들이 좀 많은 편인데 이렇게 매운 거 많이 먹고 이런 분들이 위열증이라는 증상이 잘 생겨요. 일단 위열증이라는 건 정의가요. 그러니까 열의 성질을 띤 그런 사기가 위를 침범하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익히고 태운 음식을 과식을 해가지고 위에 조열증, 그러니까 위가 건조해지고 열이 나는 증상이 쌓인 거, 이걸 위열증이라고 해요. 특히 좀 매운 거 좋아하고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뭐 술이랑 뭐 기름진 음식 좋아하고 이런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원인은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외감이란 거는 감염을 된 걸 뜻해요. 그냥 외부에서 감염이 됐어요. 근데 위장에서 열이 좀 채였어요. 이러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에는 요 두 개가 가장 많은데,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과도한 음주나 혹은 고량후이라는 거는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섭취하고 과식하면서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에서도 잘 생겨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은 열불 난다 이러잖아요. 스트레스도 이제 뭔가 열이 나는 이런 증상과 굉장히 유사해요, 반응들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위열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위에서부터 보면 이제 구취가 심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닦아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갈증이 심해져요. 위에 이제 열이 채여 있다 보니 갈증이 점점 심해지는 거고요. 입속이 헐고 잇몸이 붓는 증상, 뭐 구내염이나 이런 게 잘 걸리기도 해요. 막 치과에서 이제 치료받고 뭐 어디 소염진통제 먹고 괜찮아졌다는데 조금 지나면 또 생기고 조금 지나면 또 생기고, 이런 분들이 위에 열이 차여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안면 홍조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주사증이라고 이렇게 술 먹으면 우리 얼굴 빨개지잖아요. 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늘 이렇게 안면 홍조가 있고 이런 분들이 위열증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번열이란 거는 내가 뭔가 열이 막 이렇게 몸에서 나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걸 번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식욕에 항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이런 위열증인 경우에는 이제 먹어도 계속 배가 안 차고 고프다고 느끼게 되고요. 실제로 뭐 포만감이나 이런 게 들지 않고 위는 가득 차 있는데도 계속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위산 역류, 그러니까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잘 생겨요. 위산이 역류된다든지 아니면 명치 부위가 계속 아픈데 이게 심장 문제는 아니고 원인이 없어요. 근데 해결이 잘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위열증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소변량이 감소하고 소변색이 짙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고, 장이 전체적으로 다 건조해지면서 변비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변비라든지 식욕 항진이라든지 이런 명치부위 통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서로 악순환으로 가면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위에 열을 좀 빼내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일단 피해야 할 음식을 가리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열이 많은 음식들을 피해주면 되는데요. 고기류에서는 닭고기, 소고기, 염소고기, 개고기, 장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성이 뛰어난 그런 음식들이고요. 약재 중에서는 뭐 인삼, 홍삼, 생강 또는 강황이, 카레에 쓰는 강황 있죠. 그런 것들이 열이 많은 애들이에요. 이런 것들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생강, 마늘, 고추가 많이 들어간 매운 음식도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밀가루 음식이나 튀김 요리, 기름기가 많은 음식도 만약에 내가 위혈증이 좀 의심이 된다 이러면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스턴트 가공식품도 좋지 않고 술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오전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뭐 먹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준비했습니다. 권장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이제 성질이 좀 서늘한 아이들이 위에 있는 열을 식혀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현미, 보리, 녹두, 메밀 이런 곡류가 성질이 좀 찬 곡류들입니다. 대부분의 채소류랑 과일류들은 성질이 뜨거운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성질이 좀 서늘한 애들이 많고요. 이제 특히 뭐 오이, 배추, 양배추, 냉이, 숙주나물, 시금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혈증에 도움이 되고요. 과일류 중에서는 뭐 배, 참외, 수박, 포도, 바나나, 블루베리 뭐 이런 것들 드시면 물 많은 과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 많이 드시면 되고요. 흰살 생선이랑 어패류도 도움이 돼요. 뭐 광어나 뭐 도다리나 이런 흰살 생선들하고요. 어패류, 조개, 굴 뭐 이런 거 아니면 새우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알로에나 녹차, 보리차 이런 이파리로 만든 차 종류랑 알로에 같은 것들이 성질이 좀 차가운 애들이니까 이런 것도 복용하시면 도움이 좀 됩니다. 저 찍을까요? 나중에 블로그를 올려드릴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또 해줘야겠죠. 위에 열이 이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풀려 나갈 공간이 없으니까 열이 계속 차여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이제 땀도 좀 빼고 혈액 순환도 좀 시켜주면은 열증을 좀 효과적으로 가라앉힐 수 있고요. 체질 중에서는 소양인들한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소양인들은 비대신소하다고 해서 이런 소화기 기능이 뛰어나고 뭔가 입력이 잘 되는데 출력이 잘 안 되는 그런 체질들이에요. 그래서 압력이 가득 차다 보니까 막 위로 열이 치솟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위혈증이 오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어떤 분들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왜 이렇게 덩치 좋고 막 술도 잘 먹고 막 음식도 잘 먹고 얼굴도 약간 붉거나 좀 검거나 이런 분들 뭐 기억나는 분들이 아마 주변 분들 한두 분 정도는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요 위혈증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생활 수칙이나 이런 걸 지키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한약을 쓰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제 한약은 청열 사화하는 그러니까 열을 빼주는 그런 약재들을 쓰게 되고요. 대표적인 약재들이 뭐 석고, 지모, 죽여, 치자, 황금, 황련, 달근, 생지향, 대왕 뭐 이런 약재들이 있는데 이런 약재들이 대부분 중국에서는 이제 소염 진통제를 써도 염증이 좀 가라앉지 않고 반응이 없는 분들한테 많이 쓰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염증도 가라앉히고 열도 꺼트리는데 효과가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응용한 처방으로 뭐 백호탕, 대승기탕, 귤피주여탕, 사백산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처방이 있고요. 사실은 이름 붙이기는 또 나름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이런 처방들을 쓰면은 이제 좀 효과적으로 열을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위열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게 위열증이 별로 심각한지 모르세요. 왜냐면 이분들은 그냥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러시기 때문에 그냥 계속 악순환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초가상간을 다 태울지도 모릅니다. 건물을 다 태우기 전에 불을 꺼가지고 이런 걸 예방해 주는 게 좋겠죠. 혹시 주변 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후 진료도 잘 받으시고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과 주변 분들의 건강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